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 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기술자 범위 확대 부분인데요. 2024년 9월 15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물 해체 비계 공사업은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비계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합니다. 이제 비계 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물 건축하려면은 높은 데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비계라는 걸 설치하게 되시잖아요. 그러한 공사를 하거나 철거하시는 철거 면허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구조물 해체와 비계를 하기 위해선 이 면허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건 어떤 형태건 간에 자본금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금액은 동일하지만 이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납입자본금인데요. 이 납입자본금이라고 함은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이러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다른 말로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다 있으시고요. 이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자본금의 액이 1억 5천 이상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예시처럼 1억 5천 미만이라면 증자가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이미 충족돼 있다라고 하면은 증자가 불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면허가 있다거나 뭐 전기공사업이라던가 다른 건설 면허가 있다면 그 자본금을 제외하고도 1억 5천 이상이 더 있으셔야 합니다. 자, 요건 납입자본금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실질자본금인데요. 실질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시고요.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우리가 실제로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뭐가 준비돼야 되냐? 이게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규 업체이다. 설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우리 법인은 설립일이라고 하고 개인은 사업 개시일이라고 하죠. 그 개시된 날부터 1억 5천이 예금으로 있으셔야 하고요. 그 예금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예금만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컨디션은 우리가 겸업 신규 업체인 경우인데요. 이 겸업 신규라는 건 우리가 이미 사업자를 낸 지 법인을 설립하신 지 90일도 넘었고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 면허는 지금 최초로 취득하려고 하는 컨디션인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겸업 기존 회사의 사업자 통장에 1억 5천이란 예금이 31일 이상 있으셔야 하고요. 이 부분 플러스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다거나 결손이 나지 않다거나 이러한 것들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게 문제가 없고 1억 5천도 제대로 있다라고 하면 실질자본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5천이 넘지만 재무제표를 검토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증자를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다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는 건설 면허가 없는 회사여서 무조건 예금만이 건설업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됐다면 이미 다른 건설 면허가 있다면 예금뿐 아니라 다른 건설 면허로 인해 발생된 공사 미수금이라던가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사무실의 보증금 등 건설업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어떠한 건설업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건설업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실질 자본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예금, 재무제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두 가지가 모두 잘 충족이 돼서
이 회사는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있습니다. 적격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하신 거나 아니면 우리 세무 봐주는 기장 대리 쪽을 통해서 발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 해솔에서는 이러한 보고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우리가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을 이용하시게 될 건데요.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이 다소 위험한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을 하려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만 이 사업을 하십시오. 이게 법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조합에서도 우리 회사를 보증해 주기 위해선 그냥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정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되고요. 그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는 5천, 11만 9,715원을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입금만 한다고 끝은 아니죠. 입금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입금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온갖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 작성 이후에 입금까지 하면은 이 공제조합에서 자, 우리 공제조합은 앞으로 이 회사를 보증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이걸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할 때 관청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제조합에 들어간 금액은 면허 나오면 빼서 써야지 이게 안 돼요. 보증금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돈은 일반 출금은 면허를 반납해야만 가능하시고요. 다만 2년이 지나고 나면 60%가량 융자는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자는 지불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우리 회사에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정시,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요. 이 기술자의 경우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돼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시 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요.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셔야 하고요. 기술자라는 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내가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자격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 의미는 건설기술인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이 분야의 수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격 요건 중에 하나고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 취득자 2명. 여기에서 9월 15일 날 법이 바뀐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기술자의 범위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별색을 해놓은 게 2023년 9월 15일부터 가능해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 페이지 안에 빨간색이던 검정색이던 관계없어요. 2분 이상이 있으시면 되고요. 한 명이 2개 자격증이 있는 건 의미 없습니다. 1인 1자격증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나는 자격증이 없는데 하시는 분 경우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하세요. 거푸집이라던가 굴착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물론 다른 거 취득하셔도 돼요.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비교적 취득이 쉬워서 많이 따시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자격증이면 된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신 거고요. 자, 마지막 등록 기준으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무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기 이런 것들 다 준비 잘 해서 사진 찍어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되고 관청에 따라서 공무원이 우리 사무실 직접 와서 사진과 동일한지 문제는 없는지 보고 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축법상 용도예요. 건축물 대장을 떼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용도가 써 있어요. 근린생활이나 사무실이라면 큰 문제 없으시고요. 만약에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러한 부분이라면 지역 관청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관청이 우리 지식산업센터 괜찮아요 하면 괜찮은 거고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왜 어디는 되고 왜 어디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는 됨, 창고는 안 됨, 사무실은 됨 이런 식으로 써 있지가 않아요. 좀 다소 모호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관청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4가지 등록 기준 설명드렸어요. 이 4가지가 우리 회사는 다 잘 있어요 라고 하는 서류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뭐 적어도 수십 장 이상의 페이퍼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셔서 공제조합에도 제출을 하고 관청에도 제출을 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면허가 나오는 거고요. 면허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접수하고 공무원한테 서류를 주면 공무원이 처리해 주는 기간이 20일 이내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게 법적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해주는 곳은 뭐 한 2주 안에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수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죠. 준비하는 과정은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적어도 짧게는 2주, 많게는 한 달 반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소요 기간을 넉넉하게 2달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저희 해솔 C&I는 이러한 건설 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증자, 진단보고서 발급하는 거, 공제조합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 작성하고 접수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해솔 C&I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해솔 C&I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